언어 폭력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확실히 이 세상에는 공격적이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단 한번 타겟이 되어버리면 언제까지고 만만한 샌드백이 되어버립니다. 정신과 의사인 지은이는 공격을 받았을 때 그냥 참고 견디면 안 된다.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파헤쳐보고 다양한 언어 공격과 그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은 당신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유용한 무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지만 무기를 갖고 있는 것, 그건 무기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할 겁니다. 먼저 공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자. 공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그들의 정체는 물론 괴물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사람일수록 공포와 불안을 안고 있으며 약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격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속마음을 알고 있으며 대응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받아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는 어떤 타입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8가지 타입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왕 타입. 마치 왕처럼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타인을 지배하고 싶다, 뭐든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이 왕 타입의 공격자는 직장 상사 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상대를 지배하지 못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내가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포지션이 위협당하는 게 아닐까라는 공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팀원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명령하고 지배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타입은 이렇게 파악합시다. 자신감이 없을수록 공격한다. 두 번째, 벌거벗은 임금님 타입. 끊임없이 잘난 척을 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언행을 보이는 벌거벗은 임금님 타입. 이 타입은 자기애와 인정 욕구가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무슨 일에서든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성과를 올리고 있고 이미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나 금메달 땄어 라고 일일이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어중간한 사람일수록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대놓고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불쌍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자기만 모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파악합시다. 이미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선망 타입. 적어도 내가 너보다 낫잖아. 어두운 질투심을 숨기고 서서히 공격하는 것이 이 타입의 특징입니다.
여성들 중에서 늘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어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키가 크니까 저 여자보다 옷맵시가 좋아. 내 남편은 저 여자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잖아? 전업주부들 사이에서는 누구누구 씨네 남편이 이번에 부장이 됐대. 누구누구가 유명한 고등학교에 들어갔대. 연봉이 1억이 넘었대. 라는 말이 돕니다. 이들은 주로 남편의 출세나 연봉, 자녀의 명문학교 진학 등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건 예로 든 거고요.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며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참 많습니다. 이런 타입은 이렇게 파악합시다.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부럽기 때문이다. 네 번째, I 타입. 뭐든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나. 이런 사람은 누군가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 태세를 취합니다. 여기서 공격이란 아이가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들어놓는 것과 같은 행동을 말합니다.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나의 요구는 누구든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항상 받아주고 무엇이든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대나 한계라는 장애물에는 서투릅니다. 부모가 그랬듯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든 걸 들어줄 리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파악합시다.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사람은 실현에 약하다. 다섯 번째, 비극의 주인공 타입. 비극의 주인공 타입은 주변의 작은 말에도 크게 반응하고 나는 공격당했다, 심한 일을 당했다, 상처받았다고 어필합니다. 나는 불쌍하다고 호소하며 동정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피해자인 척합니다. 즉 주변 사람들로부터 동정받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약자이고 피해자이며 괴로운 상태로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 상태여야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나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호소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공격해도 괜찮겠지 라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가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약한 사람을 연기하면서 상대가 반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교묘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파악합시다. 관심받는 게 목적인 사람에게 조언은 쓸데없다. 여섯 번째, 치환 타입. 감히 너까지 나를 무시해? 가슴속에 쌓아둔 불만이나 울분을 다른 곳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것으로 발산하는 것이 이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 치환하게 됩니다. 희생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스기사나 지하철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고객에게 함부로 반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치환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파악합시다. 약자만 골라서 공격하는 사람은 대접해줄 필요가 없다. 일곱 번째, 트라우마 타입. 너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해봐. 자신이 느낀 것과 같은 공포를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맛보게 하는 것, 그와 같은 형태로 공격하는 것이 트라우마 타입의 특징입니다. 학대를 당하며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되풀이합니다.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더 약한 사람에게 같은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 공격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단 괴롭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아이는 애초에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당한 대로 누군가에게 되갚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파악합시다. 저 사람은 지금 선배한테 당한 걸 후배한테 풀고 있는가? 8번째, 세디스트 타입. 세디스트 타입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거나 울고 있는데 즐거워하다니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정 비율로 항상 존재합니다. 이들은 일부러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물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타입을 발견하면 알아서 잘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대는 이렇게 파악합시다. 상대가 무서워하는 걸 즐기는 타입은 분명히 있다. 어떠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이 8가지 타입 안에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8가지 타입의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